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25일 개장한 창원 집트랙이 운영 한 달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두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짚어보죠. 국회와 정부에서 정책 보좌관을 역임한 안소동 시사평론가, 경남도 공공건축가인 유진산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창원 집트랙 개장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7,00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번 성과로 앞으로를 좀 내다볼 때 의미 있는 성과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우선 워낙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루긴 했지만 그렇죠. 또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집트랙은 케이블에 자기 그 몸 하나를 이렇게 걸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제 산을 보거나 호수를 보거나 바다 위를 이제 활강에서 내려오는 이제 1인 레포츠인데요. 네. 지난달 25일 정확히 저희 그 진해 집트랙이 개장한 지 딱 한 달 됐을 때 예. 창원시하고 그 주식회사 집트랙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00명이 이제 한 달간 왔다 갔는데 그 중에서 홍보나 이런 걸 이제 개장을 위해서 네. 방문했던 1,000명을 빼고 약 6,000명이 이제 왔다 간 건데 네. 하루 이제 평일날 100명에서 250명 그리고 주말에 400에서 500명. 그러니까 이제 역산을 해보면 네. 그렇게 이제 성과가 이제 좋은 건 아닌데. 어. 원래 손익분기점을 10만 명으로 이제 1년에 10만 명이 와야 손익분기점 10만 명이 넘어야지 이윤 창출이 됩니다. 네. 근데 좀 전에 했던 한 달에 6천 명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많이 이제 부족한 숫자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성수기에 하루 최대 이용 인원이 약 500에서 600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 보면 그리고 또 한파 장마철 때는 운영 네.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대로는 목표 채우기 힘든 상황이고 또 이제 체험 관광객 8만 명이 넘어가면 수익금 3%를 또 그 회사에서는 창원시에다 내야 되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일단 성적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자, 부정적 분석이 나오는 건 앞으로가 더 걱정이기 때문일 텐데, 자, 이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될 텐데, 말씀처럼 영업을 또 곧 쉬어가게 되겠네요. 네, 이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트랙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유래는 이제 그 열대 우림 지역에서 서로 간에 이제 지역과 지역을 이제 이동하거나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뱀이나 독성이 강한 식물들이 이게 땅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피해서 이제 높은 곳으로 줄을 매달아 놓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동시키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이게 집트랙을 이용하는 분은 100% 자연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자연 환경이나 기후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는 집트랙이 아마 개장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비 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이 우리 지역에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그 계절, 그다음에 기후, 폭풍우라든지 또는 뭐 장마, 태풍, 이상기후 등등 직접적으로 기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트랙 이용자는 100% 자연에 그대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기후에 따라서 수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때로는 지금 교수님 방금 이제 수요 예측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저는 달성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아주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앞서 그 손익분기점이 10만 명이 넘어가야 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을 하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그 좀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이제 1년에 실제로 가동이 가능한 시간을 한 180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태풍도 있고 강풍, 우기 또 한파 이런 것들을 합치면 빼고 나면 180일 정도가 실질적인 운영인데 제가 아까 하루 최대 수치가 한 60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최대 수용 인원 그래서 완전히 풀로 계속 돌렸을 때 8시간을 네. 그렇게 계산하면 72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네. 피크. 근데 이제 720명을 하루에 다 돌릴 수 없는 게 안전 점검 또 비상 사태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평균 하루 600명을 네. 최대 인원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하루에 그래 평일 감안해서 주말하고 평일을 평균 내서 적어도 300명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수치가 이번에 안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손익분기를 넘기기가 좀 힘들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가 원래 이제 2017년도에 창원시하고 창원 찝트랙이 계약을 할 때 투자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기부 체납 형태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그 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60m에서 99m 높이로 해군에서 요구를 해서 변경이 되면서 공사 금액이 60억에서 12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상상을 늘었네요. 초월한 정도로 늘었죠. 그래서 이제 창원시하고 사업자가 마찰을 빚어서 4개월 이상 지연도 됐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휴가철 피크 타임을 넘겼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제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내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음. 어찌됐든 간에 현재로서는 창원시하고 사업자가 일단은 지금으로부터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운영을 해보고 네. 거기서 이제 손익분기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그 이후에 협약 변경을 하자고 예. 해서 개장이 된 상태고요. 창원 찝트랙은 20년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제 투자비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창원시는 시유지하고 기부 체납 시설 이제 수입 일부분을 창원시가 또 가져가고 이런 상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창원시도 그 사업 주체뿐만이 아니라 창원시도 시유지를 냈고 또 수익 구조를 자기들이 이제 창출해서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 계속해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면 창원시 이게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최악의 경우에 이제 닥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도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는 게 트래블아이 어워즈 지역 호감도에서 이번에 수상을 좀 했더라고요. 이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올해로 이제 5번째 시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창원시가 4년 연속 이제 우수상을 받았는데 반가운 소식인데, 근데 이면에는 뭐 트래블 아이 어워즈는 뭐 여러 지자체에서 이게 상을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방송 시간상 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트래블 아이 어워즈는 정확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 전문 플랫폼 내지 관광 전문 인터넷 회사입니다. 네. 이 두 개 회사가 매년 11월 11일에 그 지자체의 관광 분야를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이제 지역 호감도 부분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주로 이제 관광 산업의 지역별 편차를 반영한 것인데 8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의 호감도는 실제 지역별로 여행 정보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 여행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어떤 호감도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네. 평가를 해서 주는 상인데, 이 뭐 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은 저는 뭐 단순히 이 상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창원시는 이제 올해 로봇랜드 개장이라든지 산업관광 그리고 생태관광 등 해서 뭐 여러 분야에서 좋은 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상을 계기로 좀 더 노력하면은 우리가 좋은 뭐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수상이 창원 집 트랙의 영향이라고 보긴 뭐 네.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평가가 나온 만큼 창원시나 집 트랙 사업자의 어깨도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사실 한 달 운영을 하면서 나온 지적 사항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사실 요금 부분인데 자,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제 처음에 좀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타 지역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네. 그 비싼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대천 같은 경우에 18,000원, 강진 25,000원. 네. 뭐 아시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하동 찜라인이 평일은 4만 원, 주말에 4만 5천 원. 오. 남이섬이 4만 4천 원, 네. 문경이 5만 5천 원, 가평이 5만 8천 원입니다. 비교적 좀 비슷하네요. 예, 근데 창원은 얼마냐면 평일날 4만 5천 원이고 주말이 5만 원인데 네. 창원은 이제 그 찝트랙을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 네. 그 쾌속 보트를 제트보트를 그렇죠. 또 태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금 자체보다도 다양한 요금제가 없다는 불만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 개장 할인 이벤트로 20% 할인 요금을 했는데 또 네. 그게 중복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창원 시민한테 지역민한테 별로 혜택이 안 갔어요. 예. 지역민한테는 5,000원을 이렇게 지역 그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돌려주는데 5,000원을 네. 할인해 주죠. 근데 중복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이제 불만들이 있었고 또 올해 연말까지 수험생들한테 이제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주는 이제 할인을 해주고 싶어도 네. 지금 좀 전에 봤다시피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시의 재정 보조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건 집 케이블이나 집 트랙, 케이블 이런 것들은 일회성 레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웨이크보드나 수상 스쿠터, 스쿠바, 수상 스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집 트랙의 이제 성공 요인은 한 번 탔던 사람들이 또 타게 할 수 있는 뭔가 매력적인 것을 계속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 요금제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이제 네. 반복 할인, 어. 반복에 탄 분들 할인해주고 예. 기념일 할인,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타면 우리 KTX처럼 할인해준다든지 요금제를 이제 많이 해야 되고 소크리섬에서 돌아올 때 거기에 대한 불만도 꽤 많더라고요. 나는 그 쾌속선 타고 싶지 않은데 아. 일반 배 타면 한 6분, 7분 정도면 오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타고 오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선택에 이제 폭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표면적으로 그런 소소한 요금제들이 수익을 이제 좀 깎아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의외로 그런 소소한 할인들이 더 많은 숫자를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양한 요금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말씀처럼 일회성 이용에 좀 그치지 않으려면 요금을 낮추거나 다양한 요금대로 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가격 조정이 혹시 절차상 까다로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수익형 민자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가격이 중요하지만은 실제 이 민간 사업자하고 창원시가 어떤 협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사업성 분석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저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당시에 안상수 시장 시절에 창원 주식회사 창원 집트랙과 안상수 시장 간에 그 2017년도죠. 이게 그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네. 2019년도 올해 4월 달에 그때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했던 대표이사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집트랙이. 그래서 9월 달이죠. 올해 6월이죠. 네. 6월에 4월이죠. 집트랙의 대표이사가 다른 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경된 대표이사가 실제 와서 이 회사 내막을 살펴보니까 사업 협약서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것을 발견을 하고 올해 6월에 창원시에 사업 협약서 변경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회계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에서 이 사업 협약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했던 자료를 그 시에 제출하면서 우리는 이런 현재 협약 체결로는 도저히 사업 성과가 없기 때문에 협약을 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창원시에서의 답변은 현재 개장을 한 달 했지만은 1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사업 상황에 따라 사업 협약을 변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협약의 문제점을 더 보면은 첫째는 창원시가 전임 시장 때입니다만 2016년도 9월 달에 사업비가 그때 그 당시에는 민간 사업비가 60억이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방금 교수님 설명했지만 12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그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를 창원시가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60m를 고도를 조정했습니다만은 이게 해군하고 협의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출발지 타워를 60m에서 99m로 올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착지 소크리섬이죠. 도착지의 타워도 10m에서 15m를 올렸습니다. 이게 왜 그래? 15m 이상으로 왜 올려야 되냐면은 해군 군함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제일 높은 그 선이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가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도착 지점의 높이를 15m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무려 60억 원에서 120억으로 넘가 2배 이상 불었죠. 네. 그런데 요금이라든지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게 똑같은 상태죠. 그래서 네.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 1월 달에 허성무 시장이 들어와서 집트랙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시에서 이제 이거를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업비가 85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지 분석도 한 걸 보니까 투자비 85억 민간, 연간 수익이 35억, 운영비 22억 이렇게 해서
6년 반 만에 사업 시행자는 13억의 순수익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예측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측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예측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방문객도 보니까 주말에는 500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 교수님도 설명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개장했을 때 입장객이 한 달에 7,000명이었는데 이걸 평균 나눠보면 하루에 230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본다면 저는 이 협약을 빨리 좀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 절차 말씀하시는데 네. 현재 이 협약서를 가지고는 가격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회계법인에서 그다음에 법무법인에서 이 분석을 한 거 보면은 사업 규모 변경으로 해서 무려 이 2배 이상의 그 공사비가 불어났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재반 사항이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로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원가 구조나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시에서 사업자가 빨리 이거는 사업자를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공존하고 공생하는 차원에서 사업자와 창원시가 빨리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창원 집트랙이 개장하기까지 사실 여러 변경이 있어 오면서 사업비도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의 요금이 좀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금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수익성을 위해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은 올린다는 의미인데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미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높이 변경이 결국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도 마찬가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을 그 계약 시에 놓치고 그 모든 걸 계산했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미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창원시나 사업주 측 모두 다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부족한 주차 문제,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다음에 이제 안 온단 말이죠. 그런 네. 것들 빨리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고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투덜거리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고 홍보나 마케팅 서비스 개선에 이제 좀 최선을 다해야 될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창원 집트랙 대표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려 했습니다만 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좀 사양을 했거든요. 그 현재 뭐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수익 구조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 공사비가 뭐 2배나 넘어갔는데 그 일반인들을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높이 그거 높인다고 무슨 2배나 늘어났냐고 하는데 설계 변경이 되면 기초 부분부터 다시 또 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업주는 감정 가격 5%로 연간 나중에 이제 창원시에다 기부 체납을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본인이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데 네. 1년에 한 5, 6억 원 정도 임대료를 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 손익 구조 그걸 계산해 가지고는 임대료 빼고 나고 뭐 하고 한 달 직원 급여가 한 1억 2천만 원인데 그렇게 나면 이제 거의 남는 게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만 명이 넘어갔을 때는 또 수익금 3%도 창원시에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도민 역시 힘을 좀 보태야 네, 된다 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 도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수익형 민자 사업은 관과 민이 서로 협업하고 윈윈하고 서로 융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서로가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 참여시, 그다음에 한국의 최고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어떤 창원 시민의 프라이드 이것을 갖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첫걸음마를 뗀 창원 집트랙의 향후 앞날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도민과 전문가가 관심을 갖고 비판과 충고 또 대안을 내놓은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할 때입니다. 민간 사업자와 창원시의 합리적인 소통을 바라보죠.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